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 장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선 상황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선 상황실의 의제는 과연 무엇일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오늘 의제 두 가지입니다. 삼성동 결재 그리고 반딧불이 흡수. 반딧불이를 흡수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미꽃 향기 느껴지십니까? 장미 대선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정당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분위기가 후끈합니다. 어제는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토론을 벌였는데 어째 영 검증해볼 만한 토론회가 아니었다. 이런 아쉬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주자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대선 상황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웃고 있어도 공격할 건 다 한다. 민주경선의 난타전이 시작이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제 토론회를 지켜보는 상황실장의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았다. 토론회 수준 낮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공격 시작이에요. 안희정은 공약에 구체성이 없다. 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봐라. 문재인 때문에 당 다 떠났다. 김종인도 떠나지 않냐. 도대체 문재인 때문에 이 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문 주변엔 기득권자들만 모여있다. 손혜원 전 부본부장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데 대선 주제 중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 음주운전 등 정가 사범 아니냐.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정치자금 불법 투자했지 않느냐. 이 최성 후보에 대해서는 이른바 문재인의 도우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각 주자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에 문재인 후보님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류하시거나 설득하시지는 않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 아닐까요?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이 당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로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님 모신 것은 경제 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김병민 의원님, 네. 우린 브라더다. 난 안지사를 사랑한다. 안지사도 형님이다. 이랬던 화기애애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시작됐어요. 어제부터 형 동생 이제 없습니다. 다 끊고 의전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쳤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뼈아픈 대목을 공격했어요. 근데 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인간성에 관한 질문 아닙니까? 손학규도 떠났다. 누굽니까? 당의 전 대표였어요. 예. 김한길도 떠났다. 당의 전 대표였어요. 안철수도 떠났다. 당의 전 대표였어요. 김종인도 떠났다. 당의 전 대표였어요. 이쯤 되면 대표 킬러 아닙니까? 대표 그러니까 킬러. 왜 당에 있던 단순한 일부 의원들이 나간 게 아니라 당의 지도자급으로 있던 사람을 다 떠나가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는가라고 물었는데 신노 패권에 대한 질문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아서 떠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실제 떠났던 당사자들이 적극 반발한 거죠. 예. 김종인 전 대표가 벌써부터 바깥에서 저 토론회를 보고 나더니 뭐라고? 내가 개혁에 동참하지 않아서 떠난 거라고 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어제 토론회 장면에서 보여줬던 문재인 전 대표가 풀어야 될 숙제 하나를 반드시 안겨줬는데 당에서 나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도 통합하지 못하는 이 문재인의 리더십을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과연 나와 생각이 정반대 있는 국민들까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뼈아픈 질문을 한 거죠. 어제 저는 이 대목 하나는 토론에서 꼭 되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가장 상대방이 아픈 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다 기득권이다. 라고 기득권 프레임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자기는 새로운 주자니까. 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안희정 그 지사의 가장 취약점,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공약에 구체적인 이렇게 국물밖에 없어요. 먹을 그 건더기가 없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런 식의 이제 그 어떤 부실한 공약에 대해서 그 비판을 했는데 안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취약점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이 떠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주변에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만 이렇게 패권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각자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로 지난번 첫 번째 토론에서 라디오 토론이라 해서 이것이 좀 덜 드러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TV 공중파 TV를 통한 어떤 토론이었기 때문에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토론회 이런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져온 자료를 읽는 것에 불과했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저런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굉장히 좀 토론다운 토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그 대통령 주사들의 멋진 토론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결국은 상대방 흠집내기만 그치면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은 보여주지 못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관전평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분들이 떠난 건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했는데 요거 팩트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해 줄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이 칼럼하고 윤 실장님이 한때는 안철수 캠프 부대변인, 또 안철수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떠난 거, 문재인 전 대표를 떠난 게 정말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겁니까? 제가 했을 때는 그 당에 있을 때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 전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손학규 쭉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 전 대표가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는 곳에 이제 대표로서 정치를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박지원 비롯해서 반대 많이 했는데 5대5 지분 준다라고 해서 문 열어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큰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잘 안 도와줬다 어쩐다 하지만 어쨌든 단일화로 해서 큰 도움을 준 안철수 전 대표. 목도리 둘러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총선 때 정말로 기사회생된 김종인 전 대표. 도움을 받은 사람하고 그 상대 쪽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연달아서 이게 다 안 됐다라는 거는 뼈아픈 지점인데 그걸 이제 문 전 대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혁신에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생각은 자유다.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는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하고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난 떠났다라고 하는 건데 요 공방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민주당 경선에서 문 전 대표가 이긴다고 해도 본선에 가서도 이어질 수 있는 공방이고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고 나는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걸 보여줘야지 이게 불식되는 거지. 예. 그 나간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메꾸기는 쉽지가 않죠. 이게 분열된 대한민국, 분열된 사회를 감쌀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문재인 전 캠프 측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용식 문캠의 가짜 뉴스 단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14일 SNS에서 문재인 대표 측의 가짜뉴스 대책 단장인 문용식 대책 단장이 저의 모토는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이다. 모든 가짜뉴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악질적인 사례는 끝까지 파헤칠 생각이다.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굉장히 과격적인 발언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그 이후에 저의 모토는 일벌백계주의라고 점잖은 말로 수정을 했는데 속보 들어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17일보다 3일 늦어졌어요. 네. 21일 다음 주입니다. 네.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 오전 9시 30분이면 21일 돌직구쇼 화요일 생방송 9시 30분 소환되는 장면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중계해드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법률적으로 어떤 의견을 밝힐지 그리고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대면하는 사실상 첫 번째 순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국민들에게 내놓을지 21일 화요일 9시 30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칼럼. 지금 문용식 가짜뉴스 단장의 문제와 아까 안희정 지사의 문제 제기가 같은 거예요. 왜 오는 사람마다 다 잘 못 지내요? 그렇게 다 내쫓아내느냐? 걸리면 죽고 한 놈만 패느냐? 그 원인이 진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개혁을 동참하였다. 이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혁신과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는 혁신에 반대해서 그분들이 나갔다라는 것도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역시 안철수 대표 혁신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혁신이라는 개념과 안 전 대표가 갖고 있던 혁신의 개념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 어떤 기득권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르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은 그전에 만만치 않았잖아요. 뭐 당 준비하다가 갑자기 김한길 전 대표랑 그때 합당하면서 본인이 모셔왔던 윤여준 전 장관한테도 단 한마디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이것도 안철수 전 대표도 뭐 만만치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문 전 대표도 사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지사가 그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을 공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지금 엊그저께 손혜원 전 그러니까 본부장 의원도 그렇고 이 문용식 씨도 그렇고 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업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예. 예, 이미 대통령 된 거예요. 문재인 씨가. 근데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들이 격하게 나오는 거는 너무나 이 자신감과 기대감이 팽배한 나머지 이런 말들이 그냥 격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못 어울리고 떠내보내는 이유가 너무 자신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 떠나보낸 이유는 예. 각각이 갖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문용식 씨나 아니면 손혜원 의원 같이 막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업돼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막말해서 떠난 건 아닌 거예요? 막말 글쎄요. 내부적으로 뭐 막말해서 뭐 김종인 전 대표한테 문자 폭탄 보내면서 뭐 관짜왔다 이런 막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떠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도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용식 씨가 이제 변명을 하는 게 영화에 있는 영화 대사에 나오는 걸 한 인용했다라고 놈만 하잖아요. 팬다 걸리면 죽는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습니까? 그 교육부의 그 뭐 기획관이었습니까? 나교육관. 네네. 예. 뭐 개돼지, 국민의 개돼지다. 이것도 사실 영화의 한 대사였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어떤 그 정무적인 판단 없이 그냥 영화에 있었던 그런 대사니까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굉장히 좀 궁색하다. 궁색하다. 그래서 일단 그 문 전 대표 이미 뭐 사람들은 다 떠났고 또 그 자리가 좋다고 또 채워진 사람들은 또 채워진 사람들대로 꽉 차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 내부에서 최소한 말조심을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사실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발언을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수련을 하셨죠? 그럼요. 예, 말이 중요하죠. 홧김에 뭐 너 걸리면 죽는다 이런 말 안 하셨죠? 못했죠. 못했다. 했으면 제가 좀 여기 안 나와 있겠죠. 하고는 싶었었군요.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 사람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사람마다 저렇게 말 가지고 실수를 할까요? 굉장히 뼈 아프게 새겨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잠깐 얘기 나오다 말았는데 이제 검증에 대한 어저께 이제 토론회 있었잖아요. 저는 그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박근혜 정부의 실패? 저는 검증의 실패였다고 믿습니다. 저 대변인 했지만 미안하지만 저도 잘 모르고 대변인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예. 저런 것을. 그런데 더 많으면 좋은데 엊그제 제가 하나가 좀 부족했다고 어제 토론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지만 하나 꼭 들어갈 게 빠졌다. 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치열한 토론이 없었을까?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은 이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좀 아파하고 있고 예. 주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왜 이 얘기는 없이 다른 얘기들 중심으로만 흘러갔었을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선 이야기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사표는 다 반려했는데 대선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 일자를 미룬 까닭에 혹시 출마에 대한 고민 때문은 아닌가? 우상호 원내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아직 확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고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안정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선 일정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행은 출마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솔직히 얘기했나.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도리라는 게 있고. 지금 탄핵된 정부의 2인자잖아요. 네. 사실은 황교안 총리도 이미 탄핵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최소한의 어떤 그 양심과 도리를 잊지 말고 권한대행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국민의 하여튼 간절한 바람이죠. 황 권한대행이 대선 일정을 어제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중앙일보 만평에서 저러고 계시느라 못한 건 아니냐. 장미꽃 한 송이를. 황 권한대행이 잘생겼잖아요. 분위기 있고. 목소리도 좋고. 출마한다. 출마 안 한다. 출마한다. 출마 안 한다. 문 조심하세요. 네.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패턴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권한대행 하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미리 얘기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하루 전날 끝까지 버티다가 하루 전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언론 보도나 SNS를 통해서 5월 9일을 대선이다. 사실상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모든 일정이 다 나오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대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리실에서 한 20일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래 급한 거 없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급한데 그러니까 끝까지 시간을 끌면서 뭔가 공간을 확보하는 하나의 전략. 예. 어저께 우리 그 방송 시간에 이제 나왔잖아요. 속보로 참모진들 사표를 반려했다. 어저께 이제 짧은 시간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지만 저는 어제 이제 박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힌 것처럼 황 대행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모들의 사표를 반려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할 예정이잖아요. 문지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저번에 문지기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부터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는데 한번 그것이 지정되면 15년간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거는 30년간 봉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뭐가 있다면 그게 15년, 30년간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정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실무적인 어떻게 보면 뒤처리를 좀 깔끔하게 마련을 하고 떠나려는 황교안 대행의 어떤 시간 벌기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 나갈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이 기사에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삼성동 결제 기다리나 황 권한대행이 삼성동에 있는 박정 대통령이 계시죠. 저희 중에서 법무부 장관 때 황 권한대행을 만나서 취재를 가장 많이 해보신 분이 아마 정성희 위원일 것 같은데 황 권한대행께서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정성희 위원 오셨습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틀이 좋죠. 그렇지만 저는 어저께 그 국무회의가 열리면서 173건의 뭐 안건이 심의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대선 출마 날짜를 한 거는 어떤 국무회의에 대한 어떤 사적 유용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 보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가 보수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없애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만약에 대선 출마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굉장히 국가 지도자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가 5월 9일로 문제 거의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미대선.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선관위도 빨리 지정이 필요한 것이 이 투표 용지의 인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투표소 장소, 제 국민의 투표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많군요. 굉장히 많고 마음이 바쁜데 그런 거를 개인적인 어떤 고민 때문에 미뤘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적절하지 않고 저는 황교안 본인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출마한다 안 한다 했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행으로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다 안 한다를 빨리 결정함으로써 이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은 본인한테 주어진 또 다른 의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반기문 팬클럽 반딧불이 반 전 총장은 떠났지만 반딧불이는 남아있습니다. 이 반딧불이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하는데 김성애 반딧불이 회장의 발언 살펴보시죠. 지난달 말에 안 전 대표를 한번 만났다. 안보는 보수적으로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으로 한다는 게 반 전 총장과 입장이 동일했다.
그래서 우리 반딧불이가 다음 주 지지를 선언하고 발표할 것이다. 김병미 의원님. 네. 이거 반딧불이가 반기문 전 총장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한다면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큰 힘 아니겠습니까? 중도 보수층으로서 확장하는 전략을 꾀하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큰 힘이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반딧불이라고 하는 조직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일부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생각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겠다라고 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의 생각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요. 안철수의 생각도 아직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어떻게 거는 합니까? 왜냐면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건너가는 거고 그게 이제 중도 보수의 확장으로서 힘이 된다는 건데 사실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 문내 서운한 감정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국내에 내가 나와갖고서 한번 대통합 이루겠다고 출마했는데 하자마자 돗자리 쫙 깔아놓고 당신은 중도 포기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딧불이 입장에서 역적 아닙니까? 역적. 정말 예. 사실은 굉장히 반기문 전 총장이 마지막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일 아쉬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안철수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반딧불이 회장님 몇 분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반기문 전 총장 쫓아가갖고 진짜로 나와 생각이 같은 당신의 정신을 한번 이어받고 싶다라고 해서 반기문 전 총장의 손을 한번 들어주는 것 이게 있을 때만이 진정한 중도 보수의 통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힘을 말로. 받으려면요, 반 총장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깃발로 해가지고 이런 지지 세력들이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게 안 전 대표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게 힘이 붙는 거지. 내가 비록 저주를 했지만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 포지션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개인을 해가지고 이 덩어리를 갖고 오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이런 것도 예상했지 않습니까? 뭐 1대1 문안구보다 약간 흐름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조언을 한다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을 가져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 하면 성공할 것이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분명한 건 의외의 변수라는 거예요. 반딧불이 무시 못할 집단인데. 상징적인 거죠. 요 상징적이기 집단이라기보다는.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다 흡수를 할 수 있을지 막강하게 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